어제 그 업무복귀 명령 대상자 가운데 이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 밝히셨는데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 향후 고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정부 정책에 좀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전공의 파업이나 의대생 휴학 결의 관련해서 검찰 고발이나 행정 처분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복지부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압박 일변도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어서요. 그 반면에 또 소통하겠다는 대화 채널로 나와달라는 얘기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화의 장을 좀 어떻게 만드실 계획인지 하고 또 의료계 소통을 거쳐서 2,000명 증원 계획 발표 결과를 좀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발 고발은 지금 누가 나왔나? 고발은 아직 사례가 없죠. 예, 사실이 아니고 좀 우리 예, 비상대응 반장입니다. 어저께 일부 이제 신문에서 검찰 고발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그 송부를 위해서 우편 문자 이렇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이렇게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압박 수단만 하느냐, 그 일변도로 하느냐, 그다음 대화의 장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제 그 질문이시죠. 그래서 그 압박 수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첫날 브리핑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화를 촉구하고 복귀해달라고 호소를 드리는 거고요. 정부가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압박이라고 하시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가지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진 것은 압박이 아닙니까? 그것은 더 큰 압박입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그 메시지는 저희가 매일 지금 바라고 있고 사실은 개별적인 연락도 취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하고는 뭐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지금 연락이 닿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을 중재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제 전공의들 성명서를 보니까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좀 나와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숫자는 그 의대 정원 숫자는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 자꾸 물으셨는데 정부는요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어제 TV 토론도 보셨지만 기본적인 전제 인식 전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뭐가 팩트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하면은 저는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부의 현재 판단은 2,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게 글쎄요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리가 되는 것인지 저는 이 기본 전제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속하게 돌아오시고요. 환자의 생명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모든 아젠다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 하는 말씀이고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2,000명도 사실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장 질의 추가로 있으실까요? 이원배 차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브릿지 영재 이원배입니다. 그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나 근무지 이탈자가 그러니까 어제 20일 기준이 전일 그 19일보다 좀 늘었는데 정부의 그 대응이 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닌지 좀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집단 사직이나 근무지 이탈이 좀 어떻게 좀 늘어날 것 같은지 아니면 2, 3일 내에 좀 진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원래 19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당초 전공의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날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이런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경고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예정된 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장 체증과 또 행정 처분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은 그거대로 진행이 쭉 되지만 지금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풀고 현장으로 좀 바로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건 뭐 저도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상황을 지켜보고 또 이제 여러 대화의 노력 또 설득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좀 소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네, 이창진 기자님. 네, 저 뉴스더보이스의 이창진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0명은 최소 인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의과대학 증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보건복지부가 이제 용산인 대통령실하고 논의하면서 2,000명보다 더 많은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원했던 그 진짜 수치는 얼마고 그래서 논의를 하셔서 복지부가 이제 의료계라든가 여러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2,000명으로 매듭을 지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성금을 의사회원들한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성금 모집을 그만둬라. 의료법 30조. 의사협회가 이제 복지부가 인정한 중앙회인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보건 의료와 그 국민 건강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료법 30조를 들으셨는데 그거를 응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추가 조치를 하겠다. 그럼 혹시 의사협회 법인에 대한 설립 취소,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먼저 숫자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나 복지부나 이게 뭐 각각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2,000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얼마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부 다 펼쳐놓고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원하는 이제 학교의 사정,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게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2,000명 정도가 최적이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앞에 왜 이게 최소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오갔냐면은 필요로 하는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35년에 부족한 숫자가 15,0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5,000을 증원으로 다 채우려면 3,000명이 늘어야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럼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은퇴 의사의 활용이라든지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그래서 배분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분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정책을 풀어서 해소를 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배분의 문제도 풀고 해서 이 15,000을 다 증원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흡수하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10,000명은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 351명을 감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2035년에 가서 10,000명 정도가 더 10,000명 이상입니다. 숫자가 10,000보다 큰데요. 더 배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라이프 사이클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추가 증원이 아니고 보완에 가까운 것이다. 기존에 안 했던 것들을 보완하는 이런 판단으로 2,000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는 뭐 몇을 주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 성금 모금 관련해서 어제 공문이 나갔고요. 저희가 보는 의협은 이렇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예. 그리고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의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법상의 법인이나 또는 민법상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여러분들 아시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그 단체 행동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걸 중단하지 않으면 뭐 설립 취소까지 검토하느냐, 그런데 뭐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우선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해달라는, 그리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는 그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네, 이현정 기자님. 네, 차관님께서 그 2, 3주보다는 더 버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기사 쓰는 기자 입장에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약간 이런 조치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뭐 최소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다, 최소 6주 이상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메시지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처분할 때 그러면 즉시라는 개념이 뭐 6일 후냐 6시간이냐 이런 식으로 딱 무슨 무자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 3주가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보이스를 통해서 2, 3주면 막 밖에 못 버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전공의들에게는 우리는 2, 3주만 똘똘 뭉쳐 있으면 결국은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가지 않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이고요. 2, 3주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 체계 대응이 유지가 되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하면서 수행하게 될 각종 제도, 수가의 지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앞으로 제도화하는 데도 많이 참고해서 제대로 된 의료 전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